풀숲 사이에서 한 소녀가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숨은 거의 끊어질 듯 얕았대요.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아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12살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종종 슬렌더맨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지만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이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괴담 속 존재. 얼굴 없는 남자, 슬렌더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라는 말로 끝나는 괴담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범인은 밝혀졌습니다. 재판도 열렸습니다. 기록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현실이 무너진 걸까요? 2014년 5월 31일 미국 위스콘신의 조용한 동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3명의 소녀가 숲으로 들어갔고 그중 1명만 피투성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잠옷을 입고 과자를 먹고 평범한 생일 파티를 보내고 있었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방 안에서 이미 한 가지 계획이 아주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는 거려. 배경과 맥락. 미국의 인터넷 포럼 썸씽 어플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평범한 사진 뒤편에 키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얼굴이 없는 남자가 서 있었죠. 길게 늘어진 팔. 그리고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 그 존재의 이름은 슬렌더맨이었습니다. 처음 만든 사람은 에릭 크누드센. 인터넷에서는 빅터 서지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포토샵 콘테스트를 위한 창작물이었어요. 도시전설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만드는 놀이였죠. 그런데 인터넷은 가끔 장난과 믿음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슬렌더맨은 곧 크리피파스타, 그러니까 인터넷 괴담 사이트를 타고 퍼졌습니다. 유튜브 시리즈 마블 호어니치도 그 이미지를 키웠고요. 사람들은 각자 설정을 덧붙였습니다. 숲속에 나타난다. 아이들을 데려간다. 자신을 따르는 프록시를 만든다. 그를 기쁘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5월 31일 미국 위스콘신주 워키샤에서 이 허구의 괴담은 현실 사건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12살이었던 모건 가이저와 아니사 와이어는 같은 학교 친구 페이튼 로이트너를 불러냈습니다. 전날 밤에는 생일 파티 겸 잠자리를 같이 했고 다음 날 아침
새 아이는 근처 데이비드 파크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숲속에서 페이트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고, 두 친구는 그녀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살아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숲을 빠져나왔고,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범행 동기였습니다. 모건과 아니사는 경찰 조사에서 슬렌더맨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슬렌더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그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인터넷 괴담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괴담을 받아들이게 만든 외로움, 두려움, 정신적 혼란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중요한 배경은 모건 가이저의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에게 슬렌더맨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는 존재였고 명령을 내리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아니사 와이어의 역할입니다. 아니사는 모건만큼 깊은 망상 상태는 아니었다고 평가됐지만 슬렌더맨 이야기를 공유하며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을 강화한 인물로 다뤄졌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해야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비현실은 점점 현실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아이가 페이튼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두 사람과 함께 숲으로 들어갔던 아이. 그날 아침까지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아이. 이 사건은 인터넷 괴담이 사람을 조종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허구의 이미지가 불안정한 마음, 어린 나이, 고립된 관계, 그리고 확인받지 못한 공포와 만나면서 현실의 폭력으로 변한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슬렌더맨은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짜도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닫힌 방 안에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갈 만큼 커졌을 때 괴담은 더 이상 화면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 아이는 평범하게 놀러 나간 줄 알았대요. 전날 밤 생일 파티를 하고 다음 날 공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친구들끼리의 하루였죠. 그런데 그 숲속에서 이야기는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현실의 사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두 소녀는 슬렌더맨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존재에게 인정받으려면 누군가를 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같은 나이의 친구였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함께 걷고 있었죠. 그 순간의 배신감은 어쩌면 사건 기록의 어떤 문장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괴담 속 괴물보다 무서운 건 그 괴담을 믿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생깁니다. 피해자는 살아남습니다. 숲속에 홀로 남겨진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몸을 움직여 길가까지 나왔고,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그 아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아주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도움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붙잡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시작된 어둠이 현실로 내려왔지만 현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려낸 사람. 경찰은 곧 두 소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도망치려 했던 장소였어요. 두 아이는 슬렌더맨이 산다고 믿은 숲으로 가려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저택을 찾고 그의 하인이 되려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대요. 어른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지만 당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그게 현실처럼 굳어져 있었던 거죠. 화면 속 이야기, 게시판의 그림, 댓글로 떠도는 설정들이 어느 순간 진짜 세계의 지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말들은 사람들을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슬렌더맨이 가족을 해칠까 두려웠다고 했고, 다른 아이는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건은 단순한 괴담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인터넷 문화, 부모가 볼 수 없는 온라인 세계, 그리고 어린 마음이 공포를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로 번져갑니다. 처음엔 모두가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괴담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질문은 더 불편해집니다. 정말 괴담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아무도 말려주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간 걸까요? 슬렌더맨은 원래 사진 한 장에서 태어난 인터넷 창작물이었습니다. 얼굴 없는 남자. 숲속에 서 있는 검은 정장. 그저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괴담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공포 콘텐츠였고, 누군가에겐 놀이였고, 누군가에겐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피해자의 존재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괴담의 희생양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고 믿을 수 없는 공포를 겪었지만 끝내 길가까지 나왔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오래 남는지도 모릅니다. 괴물은 숲에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으로는요. 진짜 무서운 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죠. 클라이맥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이들이 인터넷 괴담을 너무 믿어서 괴물이 시켜서 그런 거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령한 존재라기보다
두 아이가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 붙잡은 이름에 가까웠대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괴물에게 선택받고 싶었던 겁니다. 두 아이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했대요. 평범한 학교, 평범한 집,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어딘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그 문처럼 보였던 거죠. 누군가 만든 이미지와 이야기, 댓글과 팬픽, 목격담처럼 꾸며진 글들.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규칙이 되었대요. 슬렌더맨을 만나려면 재물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규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장난처럼 만든 이야기였고, 또 누군가는 무섭게 보이려고 덧붙인 설정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사실처럼 포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아이들에게는 그 경계가 흐려졌다고 합니다. 상상과 현실, 놀이와 범죄, 농담과 명령. 아주 천천히 지워진 겁니다. 가장 섬뜩한 건 그날의 행동이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대요. 그들은 전날 갑자기 마음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장소를 고르고,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파자마 파티는 우연이 아니었고, 숲으로 걸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들이 그러하듯 의심하지 않았대요. 놀러 가는 줄 알았고, 장난인 줄 알았고, 함께 걷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친구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머릿속의 숲은 동네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슬렌더맨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고, 자신들이 인간이 아니라 그의 대리자가 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일 무서운 건 괴물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괴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만 있었고, 바람만 있었고, 아이 셋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2명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인정받기 위해 눈앞의 친구를 지우려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쓰러진 뒤에도 살아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나 곧 죽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숲을 빠져나왔대요. 마치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피해자는 기어 나왔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다친 상태에서도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이 사건의 가장 강한 반전입니다. 괴담 속에서는 언제나 숲에 들어간 사람이 사라지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라져야 했던 아이가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터넷 괴담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2 아이를 붙잡았을 때 그들은 도망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슬렌더맨의 저택이라고 믿었다는 곳.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 어딘가였대요. 그들은 아직도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경찰이 질문하고 부모들이 무너져도 그 머릿속 한쪽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서 있었던 겁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얼굴 없는 채로 인터넷 화면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현실의 재판정까지 따라온 셈이죠.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며 사람들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믿은 아이들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불안, 정신질환, 미성숙한 판단력, 그리고 온라인 세계가 제공한 끝없는 확신이 겹쳐진 사건이었대요. 누군가는 거짓말처럼 만든 이야기를 올렸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사실처럼 꾸몄고, 누군가는 그것을 믿었고, 결국 한 아이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포는 슬렌더맨이 현실에 나타났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현실에 없던 괴물이 사람의 믿음 속에서 충분히 현실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속 이야기는 픽션이었지만 그 믿음이 지나간 자리는 현실이었습니다. 구급차도 현실이었고, 재판도 현실이었고, 평생 남은 상처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괴담이 사람을 공격한 걸까요? 사람이 괴담을 핑계로 삼은 걸까요? 그날 숲속에 슬렌더맨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었대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가장 위험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그날의 이야기는 결국 괴물이 나타났다는 증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는 숲속보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현실처럼 자라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슬렌더맨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었대요.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방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댓글, 밈, 익명 게시글. 장난처럼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세계의 규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래된 괴담이 아니라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경고처럼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던 또 다른 인터넷 괴담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괴담을 어디까지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괴담 라디오가 계속 조용히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우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